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제 채널을 보시는 20대, 30대 많은 분들의 공통된 고민이 연애와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결혼하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애를 하다가 결혼으로 갈 때는 조건을 보고 조건이 맞아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결혼에서 조건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조건이라는 거는 경제력, 직업, 학벌, 집안, 여러 가지를 포섭하는 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건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거나 아니면 이미 과거에 우리가 쌓아 올렸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바꾸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에 와서 나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연애를 할 때는 외모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 매력적인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인기가 많고 대시를 많이 받게 되죠. 그런데 저는 연애할 때 인기가 많은 사람이 반드시 결혼을 할 때도 인기가 많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애를 할 때는 사실 어느 정도의 판타지가 섞여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는 관계가 연애라는 거죠. 내가 멋있고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관계인 건데, 결혼은 좀 다르죠. 결혼을 하게 되면 우선 24시간을 내내 공유를 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차이가, 여자친구랑 같이 있는 건 너무 좋은데 이제 여자친구하고 헤어지고 혼자 있고 싶은데 여자친구가 집을 안 가는 게 결혼이라고 하잖아요. 여자친구한테 멋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즐겁게 놀다가 이제 혼자 있을 때는 널브러져 있고 싶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싶고 좀 편하게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마저도 공유를 해야 되는 게 결혼이라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가거나 아니면 데이트할 때 우리가 돈을 조금 더 쓰면 충분히 럭셔리한 데이트를 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결혼을 해서 경제력이라는 거는 당장에 우리가 아파트를 살 수 있는지, 전세를 가야 되는지, 월세를 가야 되는지, 아파트에서 산다면 몇 평형의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속이거나 허세를 부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연애를 할 때는 일방이 일방을 끌어주는 관계, 일방이 일방에게 기댈 수 있는 관계, 이런 게 형성이 되는 게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애는 우리가 매일을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을 같이 있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서로의 집에 가서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가능하죠. 그렇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매일매일을 함께 공유를 하는 사이가 되게 되고, 아무리 나는 사랑받는 것보다는 사랑을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순간이 오고 누군가가 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줬으면 하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이 사람에게서 뭔가를 바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솔직히 결혼해서 내가 지금 애를 키우는 건지 결혼을 한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게 이 사람이 내 인생에서 전혀 의지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왔을 때 사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이 사람을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이 사람을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항상 내가 모든 걸 다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결혼 생활에 회의감이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딩크족도 많지만 딩크라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어쨌든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상대방이 양육자로서 적합한 사람일까? 내 아이의 엄마가 됐을 때, 내 아이의 아빠가 됐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일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대방이 전혀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저 마냥 애 같고 귀여운 모습만 있다면 결혼하기에 좀 적합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좀 들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내가
현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나하고 만나는 사람이 나하고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집안일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뻔한 얘기, 당연한 얘기를 해서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서로의 집안일 하는 모습, 일상적인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생각보다 더러워서 놀랬다. 생각보다 배달 음식을 너무 많이 시켜서 놀랬다. 배달 음식을 먹고 쓰레기를 안 치워서 놀랬다.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청소 잘하는 모습, 이제 빨래를 하고 빨래를 갤 때도 정말 예쁘게 잘 개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거는 남자분, 여자분 상관없이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하는 거, 그리고 뭐 공과금을 내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알아서 잘하는 그런 일상생활 속의 꿀팁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만 잘 챙겨도 와, 이 사람은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은 내가 굳이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 혼자 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소홀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혼자 사시는 분들, 아니면 뭐 부모님이 평생 동안 해줘서 내가 내 손으로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런 부분은 어른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혜를 좀 키워두시는 거 추천을 하고요. 그 외에도 사실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경제적인 부분을 우리가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정말 뭐 돈이 많은 그런 집안이 아닌 한 모두가 자산 증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재테크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이런 부분을 또 굉장히 결혼하기에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책을 많이 읽고 뉴스를 봐서 대화할 소재가 풍부한 사람이 되면 당연히 이 사람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하기에 좀 적합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